디자인값 2억.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저기 두 명의 인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문다희 씨인데 무슨 디자인값이 2억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연일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위 얘기도 나오고요. 전 사위, 딸 얘기도 구체적으로 뭔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서로를 향해서 또 날선 얘기들을 꺼내놨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 네. 그에 상응해서 다시 나를 그 반격을 하는 게 보복 보복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해를 당했습니까? 자기를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어허. 예? 그런 분 아니겠어요? 임명권 안자 아니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죠.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 수사를 해가지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을 잡아들일 때 그분들이 했던 말들, 뭐 어제 저희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게 다 거론이 됐는데 뭐 그대로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거친 수사에 비하면 지금 수사가 뭐 거칠다, 과도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이 사안, 수사상이 좀 많은데 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러니까 이게 한 2018년 무렵이죠. 한 항공사에, 그것도 외국에 있는, 태국에 있는 한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문제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죠. 당시에 받은 뭐 급여 등등등 여러 가지 돈이 이게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서 취직이 된 거냐,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거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건과 관련해서 좀 피의자로 경찰에서는, 아니, 검찰에서는 적시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 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하나가 있는데 무슨 딸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 출판사가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냈잖아요. 최근에 회고록 이런 내용의 책인데 그 책과 지금 관련된 걸로 나오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가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억은 디자인, 이 책 디자인 값으로 2억을 전달했고 5천만 원은 빌려줬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빌려준 것도 있고 디자인 그 비용으로 준 돈도 있고. 근데 이제 출판사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한 얘기인데 인세 등 모두 문 전 대통령에게 입금했다. 문다혜 씨에게 돈 보낸 적은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단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이거를 나온 내용 보면 검찰이 이런 걸 좀 들여다봤다고 확인했다는 건데 뭐 일단 출판사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억 5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변호사 한 분,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뭐 평가를 받고 계시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지금 꺼내놓는데 뭐 들어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 2억,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그래 안 돼요. 문다혜 씨가 디자이너입니까? 문준용이는 디자이너야. 문준용이가 디자인해도 1,000만 다 줄 겁니다. 근데 2억을 줬대. 와, 남편은 비행기 B자도 저는 모른다 보는데 2억 2천 받고 부인은 디자인 D자도 저는 모른다 보는데 2억을 받아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승환 전 행정관. 네. 일단 워낙 많은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뭐 검찰 통해서 뭐 취재가 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문다혜 씨가 출판사로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책과 관련돼 있다 그래요. 그 책을 만드는 건데 디자인, 표지 디자인 값으로 2억을 받고 5천만 원을 뭐 빌렸다. 이건데 일단 책 디자인 값으로 2억 원은 이거 쉽게 납득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 보도 제목만 보고 문다혜 씨 출판사로부터 2억 5천 받았다 이것만 보고 아 인세 받았나 보다 이 생각했습니다. 예. 보통 이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도에 썼던 책을 다시 이번에 최근에 낸 운명이란 책인데 이 책의 정가가 2만 원입니다. 예. 보통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인세를 한 15%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인세가 한 권에 한 3천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많이 예전에 나왔던 책 다시 파는 거니까 많이 안 팔고 한 10만 권 정도 팔렸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세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인세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 비용만
2억에 거기다 플러스 5천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계산 산수를 넣어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출판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최고 품질로 10만 권 이상 팔린다는 책을 표지 디자인하면 얼마 정도 받냐 그랬더니 정말 최대로 다 잡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스튜디오를 빌려서 사진 찍는 게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글씨체도 직접 사서 들어가면 그렇죠. 최대 해도 1,000만 원이다. 아, 디자인 값이. 네,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최대해도 1,000만 원인데, 근데 지금 20배가 넘는 걸 받고 거기다 5천만 원을 더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이 그 출판사가 어딘지 서점 가서 인터넷 서점에서 봤더니 이 출판사가 지난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스크롤을 내리고 몇 번을 넘겨도 여태까지 낸 모든 책이 다 문재인 대통령 책이에요. 문재인의 2년, 문재인의 3년, 문재인의 달력, 문재인의 인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책이 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운명 한 권에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자인 값을 줬을까? 아니, 저는 이거는 어떤 국민이 생각하시고 어떤 출판 관계자가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쟁이다 뭐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그냥 의혹이 아니고 수사 결과 확인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드라이한 수사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만약에 디자인값만 진짜로 2억을 줬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책의 인세는 얼마였는가? 이 책은 도대체 몇 권이 팔렸기에 디자인값만 2억을 줄 수 있겠는가? 이거 디자인값 2억 주기 위해서는 이 책 1,000만 권 정도 팔렸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을 떠나서 국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시작됐고 진행됐고 있는 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사위와 관련된 내용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른바 친문 인사라고 꼽히시는 분은 이거 별건 수사다 이런 것까지 지금 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 관련해서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라 그러죠. 퇴임 이후까지 지금 털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박찬영 교수님, 2억은 글쎄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검찰의 공식 발표가 아니잖아요. 예,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검찰발 소위 인용 보도입니다. 검찰발 어떤 뭐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그럼 검찰발 보도가 지금 이게 팩트 체크가 된 거냐? 지금 앞서서도 방금 전에 출판사에서는 다혜 씨한테 2억 5천 준 적 없다. 거기는 뭐 건네간 돈이 없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출판사에서 2억 5천이 넘어갔다. 이 얘기를 듣고 뭐 들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와전됐는지 모르겠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출판사에서 준 적 없다는데 언론은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게 어떤 그 대자비를 주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그때 논두렁식에 이런 식으로 먼저 자극적인 거 먼저 하나 빵 터트려 놓고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면 누가 보더라도 책 디자인 2억 줬다면은 그거는 뭐 편법 증여죠. 누가 보더라도 편법 증여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그게 뭐 아직까지 좀 사실관계 더 따져봐야 그렇죠. 되죠. 이거 만약에 이게 맞다면 검찰이 공식 발표도 한 것도 아니고 출처가 어딘지도 모를 내용을 지금 발표해 놓고 언론 기사로 흘려놓고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갖다가 사실상 뭐 나쁜 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조사해야 되겠네.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거는 별건 수사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갖다가 검찰이 지금 5천만 원 김정숙 여사가 친구 통해서 줬다는 것도 이것도 당사자는 202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보도에는 2020년이라고 20년이라고 또 보도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기와 내용을 뛰어넘어서 그럴싸하게 그림을 이어붙여 놓은 거 이게 전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논두렁식의 얘기였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검찰발 보도가 과연 사실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사실상 뭐 잡범 취급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소위 그림 하나 딱 멋진 그림 던져놓고 수사하기 위한 그런 그 빌드업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건이 과연 되는가 또 시기도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제 발표가 곧 나오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수심위 발표가 곧 나오는데 시기나 내용에 있어서 지금 뭐 이렇다 할 뭐 뇌물죄의 어떤 근거도 아직 이렇다 할 근거가
발표된 게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로 적시했네, 2억을 갖다가 디자인비로 줬네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는 결국은 검찰이 여론전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정치검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책 뭐 디자인값 그다음 빌려줬다는 돈 이게 2억 5천 얘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5천만 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점이 보도 내용과 지금 신문 쪽에서 얘기한 인사가 말인 게 들리거든요. 그 내용 좀 화면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오늘 윤건영 민주당이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윤건영 얘기 들어보면은 5천만 원이 뭔가 건넸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퇴임 이후에 일하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출입이 유튜버들이 뭐 이 평산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출입이 어려운 상황. 그래서 딸에게 돈을 용통해 주려고 뭐 대신 뭐 부탁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화면 좀 다시 볼까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성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좀 붙여달라. 그러니까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친구 A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뭐 어떤 청와대 직원이 이걸 전달해줬다는데 보자기에 뭐 5천만 원을 쌌다 이렇게 해서 전달해줬고 그리고 그 친구가 5천만 원을 문다혜 씨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낸 그 계좌에게는 본인 이름과 김성숙 여사 이름을 같이 적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이거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2020년이라 그러죠. 근데 아까 윤건영 의원은 2020년이라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그 얘기를 일단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의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전형적인 논두렁식의 보도입니다. 이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퇴임 이후고 딸과 사이가 이혼한 이후입니다. 네네네. 시차가 전혀 안 맞아요. 완전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자, 윤건영 의원 얘기를 좀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딸에게 돈 5천만 원을 보냈다. 근데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 그때 당시 이제 평산마을이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뭐 외출도 쉽지 않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송금해줬다. 송준 부의장 보시기에 근데 직접 송금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돈을 보낸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이 말한 것 이상으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이냐 20년이냐의 문제는 예. 그 20년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검찰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고 윤건영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문다희 씨와 그 뭐 매일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확인을 하신 겁니다. 2022년 퇴임 후라고 네, 얘기해요. 퇴임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퇴임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그 평산마을 앞에서 계속 고성 그리고 그 음악 시끄러운 음악 틀어놓고 그게 그때 한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오가는 게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느끼기에 또 좀 추가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걸 좀 밝히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그걸 꼭 밝혀야 되는가? 퇴임 이후라면 시점이 2022년 확실하다면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뭐 2억 5천만 원 얘기가 나와서 이 사건의 본질을 이러는데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부정 채용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건을 다뤄야 되는 건데 검찰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혜 씨가 경제 공동체 이거 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혜 씨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정사가 나오는 건데 2021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럼 이혼한 이후의 일이면은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또 여기서 묻고 뭐 지금 그 채용이 이루어졌던 시기 이전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후까지 이혼한 이후까지 이걸 다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고 검찰이 해선 안 될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좌를 들어봤다는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뉴스를 접했을 때부터 이건 검찰이 작정하고 좀 별건으로 가려는구나. 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했을 때부터 뭔가 탈탈 털어보고 뭔가 나오는 거 있으면 자극적으로 뭔가 계속 흘려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망신을 줘라. 글쎄요, 저는 그 이전에 있던 뭐 그 타이 이스타제 채용이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밝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별건까지 몰고 가면서 개인적 모욕을 주는 그리고 가정사를 다 그냥 파헤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검찰이 해야 될 일인가?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개혁해야 되고 검찰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수연 평론가. 네.
그러니까 퇴임 이후라면은 글쎄요, 이제 사인이 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처음에 보도 나올 때는 또 2020년이니까 그건 재임 중이거든요. 네. 이게 약간 달라지는 겁니까 그럼? 달라지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2020년 재임 중이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재임 중에 옷값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장신구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디자이너에게 돈을 줬는데 사비를 줬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비로 줬다는 돈이 찍힌 사진을 보니까 한국은행 띠지가 있는 관봉권이었어요. 관봉권. 그러니까 이거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즉 말하자면 한국은행이 직접 이제 돈을 내보낼 때 하는 그 돈이라서 이거는 공적인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그 돈에 띠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혹시 특활비 아니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만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논란도 지금 들여다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 사실관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2020년에 줬다 그러면은 이 돈이 문재인 대통령 측의 사비였을 수도 있지만 사비가 아닌 특활비의 일부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중요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라는 윤건영 의원은 2022년 퇴임 후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뭐 검찰 조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최소한 그래도 검찰이 흘렸던 뭐든 이런 근거가 있고 최소한 돈이 찍힌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돈에 대한 계좌처 그렇겠죠. 흐름은 이게 아주 지금 명백합니다. 계좌로 송금됐다니까 날짜가 있을 날짜만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 윤건영 의원이 정말 저는 그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아무리 밖에 유튜버가 진을 치고 해도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요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돈을 5천만 원 뭐 이렇게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직접 전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 논란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 물론 검찰이 언론 플레이 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 돈의 출처, 이게 특활비가 아닌지 진짜 사비였는지 그래도 5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 재산에서 이 돈이 빠져나간 근거가 있는지 우리 재산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 목록에서 빠져나갔는지 그건 들여다봐야죠. 이거 굉장히 이제 날선 공방으로 가겠네요 보니까요. 이런 가운데 뭐 윤건영 의원의 얘기 아까 들어봤는데 윤건영 의원이 앞으로 수사가 보니까 이렇게 갈 것 같네요라고 얘기한 게 있고요. 오늘도 그렇고 뭐 계속 국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뭐 관련 영상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은 아마 최악의 상황까지도 몰고 갈 겁니다. 다혜 씨를 소환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할 거고요. 심지어 평산마을 압수수색까지도 시도할 그런 세력들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도를 받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차관실에 보고 안 받았어요? 대검 차장실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 사건이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관 시절엔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실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뭘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거나 했을 경우에는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죠.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참 안심합니다. 요거요 제가 박찬원 교수님하고 이승환 전원님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이게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갈등 관계처럼 좀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사실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예견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박빙의 대선이 치러지고 소위 지방선거 뭐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좀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타겟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배은망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이 얘기는 소위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제3자,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나오는 약간의 관전평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예. 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보복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또 정치 검찰 보면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도층이나 국민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기 없으니까 뭔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프레임. 아, 이거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반대를 다 무릅쓰고 자기 총장 시켜줬고 그래서 대통령 됐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나 던진 건데,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양쪽에서 프레임을 어떻게 씌우든지 간에 지금 시기, 내용 뭐 있어가지고 본질은 전 사위의 부정 채용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엉뚱하게 지금 다른 것들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검찰이 이걸 가지고 좀 뭐 소위 말하면 전형적인 별건 수사, 그러니까 소위 계좌 수출이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범위를 계속 넓혀서 뭐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별건 수사를 당했은 입장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반격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뭔가 좀 한 숟갈 더 얻는 그런 좀 연대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승환 정정관, 갑자기 다시 문윤 뭐 약간 이런 대치 관계처럼 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사실 이 내용은 보복도 아니고 뭐 정쟁도 아니고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사유의 특혜 채용과 이제 이상직 의원의 이제 공천과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2021년부터 우리 당이 고소해가지고 진행됐던 내용들인데 문재인 정권 안에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 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거에 치여서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서 지지층, 극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당의 대통령 2명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낸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적폐 청산이란 거를 국정 기조처럼 삼아가지고 모든 부처에서 그걸 찾아낸 사람인데 왜 이 정부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전직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과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이 밑작업을 하는데 정말 모든 정황과 증인들을 확인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인사검증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사검증 내용은 관계자가 관계자발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수사의 깊이가 들어갔다. 다만 이거를 보고 있는 민주당의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의 양상이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 타지말 그 특혜권하고 반응 추이가 다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좀 멀리서 관전하고 한 발 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이런 추세거든요. 저는 그때와 지금의 민주당이 왜 다른가 생각해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 수사의 과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번 주도 재판받고 있을 거고 앞으로 10월이면은 1심 판결 나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텐데 지금 이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돼 있습니다. 아, 이거를 분산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눈을 좀 한쪽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계획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선 돌리기 용으로 이 사건을 더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책기구도 만들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 어모에 나선 이재명 어떤 생각일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전 정권 정치보호 비판했고요. 당 차원 대책기구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8일 예방 예정이죠.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건가? 본인 1심 전에 검찰 흔들기를 하는 건가? 정치검찰 공세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는 건가? 이거는 제가 짧게, 박상현 교수님은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뭐 저는 정치 검찰에 대한 공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까지의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곧 그 재판이 열릴 텐데, 재판이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런 상황에 마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이게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정치 검찰이 이럴 줄 알았다. 결국은 자신의 부인 수사 발표가 날 때 되니까 그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치니까 결국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써 사실 그동안의 공천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약간 어색했었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소위 정치 검찰 앞에서 소위 범민주 세력이 대동단결하는 이런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됐다. 좀 그런 점이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발끈하는 또 하나의 좀 이면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민주당 내의 반응 뭐 이런 것도 같이 주목을 받고